네, 여기도 이슈부터 진행을 하죠. 나경철 뉴스캐스터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이슈는요. 네. 윤석열 정부 공약 사항 중에 사드 정상화가 있었습니다. 네네네. 자, 이게 무슨 소린가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지난 2017년에 경북 성주군의 사드, 그러니까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죠. 이 사드가 배치된 후에 지금까지 사드 기지가 5년 넘게 임시 배치 상태였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기지에 반입되는 자재, 물품, 또 유류 등도 제약이 좀 큰 상황이었고요. 네. 이에 따라서 이제 한미 장병들의 생활 여건도 열악한 게 사실이었는데요. 지난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대화 프로세스, 한중 관계 등을 감안해서 이 사드 기지 정상화에 소극적이었던 반면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공약대로 이른바 이 사드 기지 정상화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라는 소식이 어제 전해졌습니다. 네. 자, 이에 대한 첫 번째 스텝으로 국방부는 환경 영향 평가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환경 영향 평가 위에서는 협의회 구성이 필수적인데 이 협의회는 지자체와 지방환경청 공무원, 또 민간 전문가, 주민대표, 또 환경부와 국방부 공무원 등으로 꾸려져야 하는데 이 협의회 구성부터가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동안 성주군 지역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이 사드 배치에 대한 반대 시위를 벌여왔기 때문에 주민대표가 과연 이 협의회에 참여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물음표가 좀 있는 상황이고요. 네. 여전히 지금 사드 기지 주변에는 주민들이 기지로 들어가는 차량을 막기도 하고 또 경찰이 해산을 시도하는 이러한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5년 전에 주민 동의 없이 사드가 배치가 됐고 여전히 주민들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드 정상화가 정말 무엇을 위한 정상화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임시 배치에서 임시 두 글자를 이제 떼내겠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사실상의 배치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 아니었나요? 오히려 그게 더 현실적이었던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요. 자, 한 시민단체가요, 어제 그 한동훈 장관 또 배우자 진모 씨 등을 직권남용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을 했는데요. 네. 사흘 전이었죠. MBC PD수첩에서 방송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딸과 관련된 내용 때문입니다. 자, 요약을 하자면 이겁니다. 학생들이 상급 학교 진학을 위해서 다양한 그 봉사활동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데 한 장관의 딸이 아직 본인이 하지도 않은 봉사활동 내역에 미리 서명을 해뒀다. 이런 내용의 보도였습니다. 그래요? 네.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그 제작진이요. 한 장관 딸이 봉사활동을 했다는 경기도 한 지역 아동센터 방문을 했는데요. 예. 이 방문한 날짜가 일주일 전인 6월 9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장관 딸의 봉사 기록을 확인을 해보니까 이미 그보다는 미래 시점이죠. 6월 14일, 21일, 28일 그리고 7월 26일의 봉사 내역까지 미리 서명이 다 돼 있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작진이 센터 관계자에게 이게 왜 이렇게 돼 있냐 이렇게 물으니까 관계자는 모르겠다라고만 하고 해명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시민단체는 고발장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들의 봉사활동과 관련해서는 압수수색을 포함해서 대대적인 강제수사 지휘했던 한 장관이 자신의 자녀 허위 봉사활동, 논문 표절과 대필 의혹에 대해서는 내로남불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라면서 이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네. 이와 더불어서 한 장관의 미성년 처조카와 공저 논문을 쓴 연세대 의과대학 이모 교수에 대해서 연세대 측이 이 연구 부정 행위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예비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있었는데요. 네. 봉사활동, 논문 공저 이 두 가지 모두 결국 입시를 위한 스펙 쌓기의 일환이죠. 관련해서 장관 임명 전 청문회 때도 당당한 태도를 보여왔던 한동훈 장관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 태도를 유지할 수 있을지 좀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제가 다음 때로도 진행할 테니까 출연료 미리 줘만 MBC가 줄까요? 좋은 생각인데요. 네. 저도 미리 좀 사인을 하겠습니다. 옛날에 가부리는 게 있거든요. 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이슈는요. 자, 어제 인터넷에서 이제 화제가 된 판결 하나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편의점 알바해 보신 분들 폐기 시간이라는 개념 잘 아실 텐데요. 예. 유통기한이 지나게 되면 폐기 대상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점원들이 상품별로 이제 시간에 맞춰서 진열된 즉석식품 폐기해야 하는 게 아닌가 그게 이제 업무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한 점원이요. 폐기된 줄 알고 식품을 먹었는데 이게 보니까 폐기 대상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점주가 이 점원을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저도 뉴스 봤는데 참, 네. 아이고. 그런데 네. 결국에 이제 법원의 판단이 이제 고의성이 없었다라는 판단을 내렸고요. 참 이 판단 제대로 된 판단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 점주가 정말 이 점원을 고소까지 했어야만 했나라는 그런 아쉬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횡령으로 걸었다. 그렇죠. 횡령, 고의성이 있는 횡령이었다. 뭐 이렇게 고소를 했는데 법원은 이제 그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그런 어찌 보면 좀 훈훈한 판결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소 비용이 더 든 거 아니에요? 그게 더 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너무 박정하지 않나요? 너무 좀 인간 사는 냄새가 더 많이 나는 그런 세상이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네. 마음이 듭니다. 그러게요. 네. 뭐 이 판결은 상식적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네. 마무리하죠. 나경철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